혹시 유가 급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169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긴급 추가 진단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첫 번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두 번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원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지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있을까요? 달러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정말로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1분기 GDP 발표 직전인 4월 25일 98점이라는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 중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2%라고 발표되자마자 바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오르려면 미국의 2분기 GDP가 더 오르거나 금리 인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야겠죠. 하지만 1분기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증가하였고 순수출 증가로 인하여 GDP가 약간 뻥튀기 됐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1분기보다 상대적으로 2분기의 GDP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달러의 가격은 하락 중인데 그와 반대로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두 번째 원인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원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4월 25일 새벽 한국의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분기 GDP 발표 전부터 GDP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하지만 소문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GDP가 발표되니 바로 달러의 가격이 하락 전환했죠.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의 1분기 GDP는 발표 전부터 GDP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격은 계속 내리는 추세였죠. 하지만 소문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1분기 GDP가 발표되니 원화의 가격은 더 추락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1분기 GDP 발표 이후에 원화의 가격이 더 내렸다는 의미는 시장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1분기 GDP보다 2분기 GDP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는 진짜 망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작년 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가동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1분기 GDP 세부 항목을 보면 설비 투자가 전 분기 대비 10.8%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1%나 하락했습니다. 기존 공장도 멈추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할 일이 없겠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디램 가격과 부동산의 관계를 설명드렸었는데 디램 가격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경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쯤 디램 가격의 반등을 예상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는 한국의 GDP의 반등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석유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의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GDP 하락 요인이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어 세계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죠.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의 133조 투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일시적인 GDP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추가적인 GDP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의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면 자연스럽게 디램 가격의 반등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진정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석유의 가격 급등 또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의 급등입니다. 만약 석유가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써서라도 배럴당 100불 아래는 유지시켜 줄 거라 봅니다. 이 정도가 모두 드러난 악재입니다. 국내적으로 신규 반도체 투자의 실패 또는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세계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되고 유가 급등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래도 이런 악재는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도 일부분은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유가만 급등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빨간색 저항대인 1250원 아래를 유지해 줄 거라 봅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가 급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국회 기획재정회의의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화폐 개혁은 큰 사회적인 이슈몰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4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건 우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삼급기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관련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총호, 컵넷, 한네트 같은 ATM 관련주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ATM 교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슈에 선행한다고 하죠. 과연 정말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관련주의 주가는 왜 계속 오를까요? 이 와중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처음 언급했던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다가오는 5월 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실 주최로 열릴 토론회에는 박영재 자유한국당 의원,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선을 그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혹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의 상승,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모든 것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만약 현재의 저성장, 저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극비리에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을 구비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급등이 없다면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1250을 돌파하면 이런 의심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